화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7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걸로 조사됐다고요? 네, 이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에서 60%의 여윳돈이 65만 8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1년 전보다 8만 8천 원 내려갔습니다. 이 중산층의 여윳돈, 다시 말해 흑자액이라고도 하는데요. 흑자액이 뭐냐면 소득에서 이자나 세금 같은 비소비 지출과 의식주 비용 같은 소비 지출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이 중산층의 흑자액 여윳돈이 지금은 70만 원이 안 되는 65만 8천 원으로 2019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90만 원이 넘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후에 2개 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 모두 감소했고요. 특히 작년 2분기부터는 3분기 연속으로 줄었고 감소 폭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층에서 다 힘드냐? 그건 아닙니다. 중산층과 최빈층을 빼고는 회복 중입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고 있습니다. 유독 중산층이 어렵다. 왠지 기시감이 드시죠? 지난주에 친절한 경제에서 중산층만 지갑을 닫는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그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여윳돈이 없으니까 지갑을 닫고 이게 좀 연관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결국 이 여윳돈이 줄어드는 원인은 뭔가요? 네, 아까 흑자액의 정의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 통계에서는 소득은 늘어난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에서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 보건, 교통, 교육비 쪽 소비 지출과 이자, 취등록세 등 비소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요. 비소비 지출은 77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습니다. 201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증가폭도 최대였습니다. 이 중에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 8천 원이었는데요. 4분기 만에 증가하면서 다시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또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 조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닌 일시적인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5배 가까이 늘어난 정도 이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교육비 지출은 13.2% 늘어난 14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폭이 0.4%인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에서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여윳돈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윳돈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제가 이렇게 중산층 힘들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중산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져서 우리 경제 허리가 약해지게 되면 앞으로 내수는 물론이고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에서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 인구인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40%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상대적 빈곤율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인구 전체를 연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딱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절반인 2천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되냐는 건데요. 이게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거겠죠.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 18.5%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현재 정체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66세 이상은 이것보다 2배가 더 많은 39.8%로 나와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전후로 우리의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되나 살펴봤더니
중산층만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요? 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허리인 중간 계층의 이 황금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 중산층을 나타내는 2분위, 3분위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최근 소비 동향 특징을 담은 보고서 내용인데요. 2019년을 기준 100으로 잡고 가계소득 분위별 실질 소득 소비 지출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2024년까지 이 100 아래 점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98, 97을 기록하고 있는 게 중산층인 2, 3분위 그래프고요. 반면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죠. 고소득층인 4, 5분위도 이 코로나 이후 3년까지는 소비 지출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 추세입니다. 왜 그런 거냐? 이 저소득층의 경우 코로나 때 정부 지원금이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또 고소득층의 경우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해서 이 자산 증식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소득 회복을 빠르게 하면서 이 소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중산층의 경우 물가는 물가대로 올랐죠. 그래서 이 실질 구매력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올라가면서 가계 부채 늘어났고요. 이자도 또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까지 줄어들면서 이 소비 여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으로 내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소비 회복 속도를 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랑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 2년 만에 회복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시작된 뒤에도 2, 3년 후에도 회복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기간에는 가계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 평균치가 직전 연도인 2007년 대비 2.51% 감소했지만 2년이 지난 2010년이 돼서는 2007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는 좀 더 길었죠. 2020년 소비 규모는 직전 연도 대비 2.82% 줄어든 이후 2022년까지 2019년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금융위기인 2008년에는 금융시장 불안과 실업 증가로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급감했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이 빠르게 정상화된 반면에 코로나 때는 이 거리두기로 아예 음식점이나 여행사들이 폐업할 정도였고 또 2023년 엔데믹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 계속됐고요. 소비 패턴 변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이 소비 부문 회복이 더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일부 품목들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소비 지출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옷이나 신발은 2019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또 팬데믹 때 가정용품이나 식료품, 가전 서비스 같이 소비가 그나마 급증했던 것들도 2022년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가 위축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요. 근데 최근 국제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내수 뒷받침이 중요한 만큼 내수 시장 체질을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짚어주셨듯이 이 내수 부진이 길게 이어진 것에 더해서 이제는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정부가 이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했다, 즉 경기가 이 하락할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 공식 경기 진단을 넉 달째 이어가고 있죠. 네. 또 이 3월 최근 발표한 3월 경제 동향에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이런 표현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회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경기 진단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수출 증가세 둔화를 못 박은 것은 수출 이상 흐름이 본격적으로 감지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지난달 최대 수출품인 이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찔끔 올랐지만 반도체
수출이 3%나 감소했습니다. 1, 2월 누적으로만 봐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4.75%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출이 작년보다 얼마나 낮아질 것이냐는 이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요. 정부는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가 대부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요, 최근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담겼는데요. 이 조사에서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오직 2.9%만이 상층이라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죠.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도 76.4%가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답했고요. 심지어 12.2%는 자신이 하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소득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에서 4분위의 전체 소득 점유율이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점유율은 44.3%에서 40%로 줄었습니다.